안녕하세요. 설원준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카메라 앞에 선 제 모습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영상을 볼 정도면 다른 업체 영상도 봤을 것이고, 상담까지도 많이 받아보셨을 신랑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에게 용돈을 줘야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용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부님들은 비자를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를 입소하게 되죠. 또 비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생활을 위해서 한국어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둬야 되고 또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두 그만두고 한국어 공부에 전념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부들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 신령님들은 한 달에 용돈을 대략 30만원에서 4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비자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좀 용돈이라는 단어가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차피 우리가 신부를 한국에서 데리고 살아도 식구죠. 식구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30에서 40은 추가되는 건 당연해요. 옷도 사야 될 것이고, 어쨌건 생활비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저는 생활비라는 단어가 더 좋더라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는 용돈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활비를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신랑님들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가 없는 게, 신부는 신부가 한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 그 일을 그만두고 전념한다는 부분, 그것이 한국에 와서 살기 위한 한국어 공부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랑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받지도 않고요. 어느 회사도 받지도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테고요. 문제는 생활비 이외의 추가 금액이에요. 뭐 용돈을 다 썼다, 아버지가 아프다, 뭐 핸드폰이 고장났다, 수리를 해야 된다 등. 제가 실제로 들은 몇몇 업체에서는 어린 신부를 만났는데 무슨 돈 하냐면서 쪼잔한 사람 취급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하면은 신랑이 화내겠죠. 근데 아주 교묘하게 쪼잔한 사람을 만들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사장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이유는 뻔하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편한 게 편한 거다, 뭐 그런 측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파혼납니다. 신랑님도 국제결혼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도 들으면서 불안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도 알아보는 거지만, 돈적인 부분도 여러 업체를 통해 비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중요합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부에게 생활비로 30에서 40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신부가 계약을 하고 좋은 신부를 만났는데 신부가 자꾸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신부가 남편에게 돈을 바라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할 경우에요. 또는 순수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쁜 신부라도 반드시 돈을 입금하기 전에는 저희에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줄 때는 내 와이프다 라고 줬지만 문제가 되면 좋아라 하실 신랑님들 없을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검증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돈인지 또는 이해가 가능한 요구인지 저희를 통해 최소한이라도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어린 여성이 한국 신랑과 결혼했는데 주변 친구들부터 가족들, 친척들까지 동원되어서 바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이고 그게 보통의 여자겠죠.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죽어라 일해야 벌 수 있는 한 달 월급이 통장에 꼽힙니다. 부모가 죽도록 일해야 버는 돈이죠. 그러한 돈이 아무 어려움 없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나 한국 결혼, 나 한국 결혼 선택 진짜 잘했다. 우리 부모님 고생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 테고,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페이스북이나 마담을 통해 들어서 한국 결혼을 결정했겠지만, 직접 체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게 사람이죠. 그러니 결혼도 했겠다. 든든한 남편도 생겼겠다. 그런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부모도 알게 되고 친구도 알게 되고 자기가 생활비를 아껴서 부모님도 드리게 되고 친구도 알게 되고 들뜨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신랑님들, 결혼 후에는 마냥 나아지겠지, 결혼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생각하고 넘길 일만은 아닙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 말하며 신랑님 본인의 사정을 이해시켜야 할 부분은 미리부터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 골치 아픈 거 저희가 할 테니 저희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활비를 추가로, 이건 용돈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용돈을 추가로 입금할 때는 반드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결혼 후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도 신랑님의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라는 가족은 건사할 능력은 되지만 지금 신부가 요구하는 돈이 아무리 정상적이라고 해도 이게 더 심해지면 조금 부담이 된다거나, 지금도 이미 이 신부가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다면 신부가 요구하는 돈은 내 입장에서는 정상이라고 해도 부담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많다 적다는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 문제라고 표현할 건 아닙니다. 본인이 많다고 느끼시면 조율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산 날이 많지는 않지만 부부란 함께 조율하고 맞춰가며 이해하며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와이프라고, 이제 나의 신부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사정을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주변에 묻기보다는 저희를 통해서 신부에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신부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조율이 안 되면 어차피 한국에 와서도 조율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 철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편의 사정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심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신부가 될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검증을 해보는 것은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떤 문제든 묵히거나 키우지 마시고 저희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